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얘기기는 한데 꼭 필요한 얘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기본적인 주제는 나의 소장품들이 어떻게 가격이 무너지는지에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의 큰 요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작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데는 다양한 의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을 때 가격이 무너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뭐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총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갤러리를 작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작가를 컨트롤하는 사이드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가님들, 그러니까 호황 때는 작가님들이 갤러리가 없어도 여기저기서 찾아주시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작품이 많이 팔렸던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속은 없는데 여러 갤러리랑 전시를 하고 뭐 갤러리가 아니라 그 외에 콜라보들을 다양하게 하는 작가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가님들이 지금 이제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넘어와서 불황이 장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이렇게 상황들을 쭉 보다 보면은 확실히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유명세와 그 작품의 가격대가 방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관리 이슈입니다. 그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공급량에 관련된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컬렉터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컬렉팅 시장으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 유입이 적은 시장인데 그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작품을 예전처럼 계속 더 많이 그린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찾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적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작품이 많아질 거고 언제든 상시로 살 수 있는 작품이 되는 순간 그 경쟁도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 작가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컬렉터와의 관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도 지금 리세일 거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보게 되면은 갤러리의 눈치를 많이 봐서 작품을 못 내놓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러한 갤러리의 눈치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던지는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가격 방어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 관리 사이드의 갤러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호단가라고 하는 게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자산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내려가면 언젠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호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올리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작품을 막 호당 20으로 다 팔았는데 호당 10으로 갑자기 작품을 판다? 그것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황 시절에 작품 가격을 갑자기 높인 작가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뭐 호당 8만 원 하던 작가님이 갑자기 호당 20으로 올라가고 호당 12 하던 분이 갑자기 호당 뭐 또 20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호당가가 좀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호당 가격의 갤러리들이 좀 정해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호당 10 갤러리, 호당 15 갤러리, 호당 20 갤러리, 20 이상 갤러리, 40 이상 갤러리 이런 것처럼 갤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맥, 커뮤니티 그리고 또 뭐 이런 다양한 해외 진출 이런 것들로 바라봤을 때 각각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레퍼런스와 본인의 경력을 쌓기도 전에 호단가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이제 포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호황 때는 찾는 사람이 똑같이 많으니까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찾는 사람이 없는데 신규 유저가 접근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경력이 많이 없고 신진 작가님인데 호당 15에서 20이다라고 하는 작가님들 중에 생각보다 빠르게, 특히 갤러리가 뭐 압박을 했던 아니면 작가님의 의지였건 그리고 호당가가 빨리 올라간 작가님들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보다 가격 방어가 많이 안 되고 있다. 실제로 막 갤러리 가면은 언제든 살 수 있고 이제 뭐 상시로 걸려 있고 이러한 작가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 조절에 관련된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뭐 갤러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 작가님들마다 이제 시리즈가 있는 작가님들, 그리고 그 시리즈 내에서도 도상이 이제 A급, B급, C급으로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러한 작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A급이다. 와, 누가 봐도 이거는 B급이네. 이렇게처럼 같은 작가님이어도 등급이 이렇게 작품별로 나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호황 때는 이런 게 좀 조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도 인지를 했겠죠. 꼭 에이스 그림만 그리지 않아도 판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작가님들이 에이스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샀던 그림들,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에 대한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에이스가 덜 귀해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 B, C 등급의 작품들은 더 이제 사람들이 안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 저는 좌충수가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작가님들의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어쨌건 호황 때는 많이 벌었지만 불황 때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작품이 안 팔리면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를 그리고 팔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독약처럼 약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취향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제 영상을 보는 사람분들 중에는 자산적인 성격으로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산적인 성격은 결국 공급과 수요,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작품의 퀄리티,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한 희소성이 있던 작품들이 갑자기 공급이 많이 풀린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개인의 변화, 그러니까 작품의 변화, 이런 변화성에 의해서 작품 가격이 무너지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굳이 이렇게 우구원 작가님 그림을 뒤에 걸고 영상을 찍은 것도 이 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우구원 작가님은 좋은 쪽으로 다행히 변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옛날에 그 박소보 작가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님, 지금도 유명하시고, 그 작가님이 옛날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작가는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 변화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형태로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구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품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작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작품에 비해서 지금 신작을 찾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작이 이제 그 갤러리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저 또한 그렇고 판매를 못하는 그러한 리셀락에 있으면서 오히려 공급이 쪼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구작과 신작의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정도가 날 정도로 신작이 좋은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뮤지엄, 내년부터는 오히려 공급량을 더 쪼이기 위해서 개인이 아닌 뮤지엄 쪽에다가 전시를 많이 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도 지금 세워놓은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좋은 케이스고, 근데 정말 많은 작가님들을 보게 되면은 뭐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뿐만이 아니라 호황 때도 마찬가지고, 신작을 내어놨는데 그 신작이 기존에 있던 구작과 너무 차이가 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이 혹여 너무 구작처럼 돼가지고 추후에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라고 하는 컬렉터들의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갑자기 구작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드렸죠. 모든 건 공급과 수요의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옥션이나 세컨 시장에 공급이 막 풀리게 되면은 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다행히 이게 신작이 많이 나와서 잘 팔리면 다행인데 신작을 지속적으로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또 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특히 인플루언서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작품 가격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색을 내비쳤던 사람분들 중, 작가님들도 중에 이제 나와 성향이 안 맞는 성향을 내비친 작가님들에 관련해서 되게 실망을 한 컬렉터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또 내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작가님 개인의 그러한 신변,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작품의 이슈들에 의해서 이러한 작품 가격이 또 무너지기도 하더라. 근데 물론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된 게 제일 맞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유저들이 유입이 안 되고 공급은 계속되고 수요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컬렉터분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림들이 돼버리는 작품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사실 타개를 하려면은 자산 시장이 뭐 좋아지는 경우밖에 없겠지만, 그거는 뭐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작품을 계속 구매를 하면서 계속 고심하는 게 그거예요. 이 작가님의 공급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작가님의 신작과 구작의 차이가 얼만큼 벌어지는가. 최근에 저한테는 되게 희소식 중에 하나가였던 게 뭐냐면, K옥션에서 최근에 김선우 작가님의 구작이 나왔는데 구작이 신작보다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구작과 신작이 다 같이 튼튼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가님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좀 히스토리가 쌓이면 괜찮긴 해요. 예를 들어 이우환 작가님이라던가 하종현 작가님이라던가 이렇게 오랜 세간 했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작이 하나의 디딤돌, 단계돌처럼 돼가지고 그런 게 가치를 계속 인정받긴 하지만, 이제 신진 작가나 그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약간의 버림으로 느끼는 컬렉터분들도 다수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 가치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집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쭉 보면서 뭐 관심을 안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어떤 시장 가격으로 변화해 왔는지 한번 여러분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혹시나 제가 틀린 얘기했고 저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 뭐 저라고 정답은 아는 건 아니니까요. 아시죠? 끝.